받고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용산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이후 이 후보는 용산과 영등포 등에서 수도권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오후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오 시장과 만난 뒤 광주를 찾아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의 큰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완전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화재 현장.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위험으로 야간 중장비 작업을 중단하고 오늘 오전 다시 집중 진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발화 지점인 정령공장동에는 생고무 20톤이 적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부수며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진화율이 95%를 넘겼고 큰 불길이 모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시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됐다 할지라도 이곳에 소방력은 상주시킵니다. 완전히 수증기도 안 나올 정도로 될 때까지 상주시키니까. 금호타이어 측은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은 불길이 잡히며 귀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건물과 자동차 등에 타르가 섞인 끈적한 분진이 내려앉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도 목건이 칼칼하고 막 그랬어요. 폐암 수술한 데가 지금 한 6년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닥쳐보니까 좀 답답하죠. 지자체는 공장 측과 오늘부터 주민 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정부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도보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만큼 법원에 출석하면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지난 3차 공판에 이어서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이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성실히 협상하지 않는 나라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교육 규모가 큰 국가들과는 양자 협상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관세를 매기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과세율을 그대로 낼 거라고도 했습니다. 베센 장관은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가 선의를 갖고 협상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부 국가에 관세율을 조만간 일방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연장선에서 미국 정부의 속도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The negotiating leverage that President Trump is talking about here is if you don't want to negotiate, then it will spring back to the April 2nd level. 베센트 장관은 또 현재 중요한 18개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지역별 협상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일본 등 양자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 외에 무역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선 여러 나라를 묶어 관세율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센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해선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장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re's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S., so we are seeing confidence from investors, so I don't put much credence in the Moody's.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의 가격 인상 계획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베센 장관은 관세가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지만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뼈까지 전이됐고 현재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현지 시각 18일 성명을 내고 그가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들이 치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관련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지난 16일 전립선암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형으로 효과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료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2023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넘어지는 등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대선 도전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 직전엔 20년 지기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부활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가족 사진이 마치 합성 사진인 것처럼 어색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건강 위독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42년생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퇴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속에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하락을,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3거래일째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68포인트 하락한 2615.19에, 코스닥은 9.18포인트 내린 715.8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표 부진에도 무역 긴장 완화에 주말 미국 3대 지수의 상승세는 연장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급등하며 태양광 관련주 흐름 좋고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CS윈드와 SK오션플랜트,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하락 속에 크래프톤과 한진칼 등 개인과 항공주 약세를, 금호타이어와 CJ, LS일렉트릭 하락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뮨온시아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6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마리우폴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적 정체성을 심기 위해 체계적인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점령한 마리우폴에 있는 한 블로거 육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상 제작과 SNS 활용법 등을 가르칩니다. 이 학교 교사 파벨 씨는 자신의 SNS에 러시아의 재건 사업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주로 올립니다. Just look at what Russia is getting up to in Mariupol, he says here. Oh wait, they're building, not demolishing. This is Mariupol, our Russian town.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2022년 대규모 침공 당시 집중 공격한 도시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약 2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도시 재건과 삶의 회복을 강조하며 고급 카페, 쇼핑몰, 새 아파트와 생활 인프라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대거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조 저금리 주택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며 마리우폴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주 홍보 또한 이 블로거 학교를 졸업한 점령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에 갈색 제비 수천 마리가 날아와 강가 흙벽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튼 모습이 장관입니다. 안후이성 황하강 웨니창 구간, 강둑 흙벽 전체에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나 있습니다. 갈색 제비의 보금자리인데요.
흙벽 전체가 작은 구멍으로 뒤덮인 신기한 모습에 현지 주민은 물론 조류 애호가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以前从来没见过这种院子，今年突然就出现了，还成群结队的在这河坝上筑巢，真是稀奇啊！这也说明咱这生态环境越来越好了。 갈색 제비는 몸 길이 11에서 14cm 정도로 5월에서 7월 사이 번식을 하는데 서식 환경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흙벽 토양의 점도와 경사도가 구멍을 파기에 적당해야 하고 반경 500m 내에 깨끗한 수온과 각종 벌레와 곤충 등 먹이가 풍부해야 합니다. 현지 관련 부처는 갈색 제비의 서식은 현지 생태 환경 개선에 확실한 증거라며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식지 둘레에 2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치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루 지역에 건설 중인 이것은 스카, 즉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입니다. 전파 망원경은 우주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망원경인데요.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이 2030년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이 될 예정입니다. What a radio telescope does is receiving radio waves that are being generated by hot gas, stars, galaxies.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도 건설 중인 국제 거대 전파 망원경은 기존 전파 망원경보다 해상도와 관측 속도 등이 뛰어나 수십억 년 전 우주 초기에 희미한 전파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You can imagine as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it's taken 8.5 minutes for light to reach us from the sun. So in fact, we're seeing the sun as it was 8 minutes ago.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수많은 전파 망원경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